안녕하세요.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8일이고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린 지 거의 2, 3주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한동안 바쁜 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 배터리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진행이 됐고, 안타깝게도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가셔가지고 관람을 하고 오시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사진도 찍어 보내주고 해주셨는데, 이제 그 영상이나 그런 사진들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이면지상에 뉴스 이면지상에 아니면은 웹사이트상에 공개된 것들 가지고 조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제 사람이 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왔는데 뉴스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찾아보니까 생각만큼 아주 뭔가 독창성 있는 창의적 있는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지 않았나? 중국을 좀 따라가기 급급하지 않나?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 보이고, 이제 국내 3사 중심으로 LG, 삼성, 이제 SK 세 개로 좀 봤을 때, 네,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같이 공유드리고자 국내 3사 기준으로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SK이온, 삼성 SDI가 각각 이제 발표도 하고 하는데, 이제 미래 배터리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배터리 전기차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SK온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ESS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인터 배터리에서 삼성 SDI도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어떤 걸 얘기할까. 인터 배터리 같은 데서 제가 주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차세대 전지 이런 것들이 메인 주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미래를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겠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제 현재 각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 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2차 전지, 이온 전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더 개선하고 향후에 어떻게 더 우리가 좋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인터 배터리가 모토쇼를 방불케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와 이제 볼보 트럭을 가져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포드 머스탱과 이제 루시드 모터스의 이제 루시드 에어를 가져다 놨고, 그 다음에 SKO는 GV70 전기차 모델 이런 걸 갖다 놔가지고, 사실은 이제 배터리라고 하지만은 마치 모토쇼, 전기차의 모토쇼랑 매한가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사진도 많이 보고 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볼보 트럭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지난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각형 전지 SDI에 이제 프라임 X라고 하는 이런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각형 전지에다가 황금색으로 박아놨어요. All Solid Battery 해서 이제 전고체 전지를 아마 각형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줬던 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것과 무음구 기술 등으로 이제 전고체 전지 수명을 크게 개선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무음극 전지가 이제 뭔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배터리 설계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제 솔리드 파워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2023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완공하고 상용화 예상 시기는 2023년이니까 아마 이제 파일럿 다음에는 양산이 따로 있어요. 이제 파일럿은 이제 준 양산 장비들 가지고 좀 많이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이고, 이제 양산에서 실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시기는 아마 2027년쯤이라고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MW의 뉴 i7과 볼보 트럭의 이제 FM 일렉트릭을 가져다 놨다. 직접 타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전기차는 타보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을 해봐야 기존 내연기관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뭐 내연기관이 빠짐으로 인해서 차가 대단히 이제 팬시해진 것도 있죠. 안에 내부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미래지향적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들어가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삼성 SDI의 뭐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형도 하고 원통형도 하고 이제 각 3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삼성의 메인스트림은 각형과 원통형이라고 생각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치 그리고 원통형도 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각형은 잘 모르겠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파우치 원통형을 하나요?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캔이 들어가는 거 각형 원통형이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볼보 트럭에는 21700 이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것 중에는 그래도 큰 거죠. 18650과 21700 있고 이제 뭐 테슬라에서 얘기했던 뭐 4680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조금이 아니라 많이 큰 거 4680 배터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1700입니다. 이게 28,000여 개 28,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트럭을 다 드러내고 밑에 이제 플랫폼에다가 이제 배터리 다 넣은 형태가 될 거고 여기 원통형이 들어간다 그러고 여기 이제 프라임엑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각형 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인 것 같은데 볼보 트럭에 들어가는 21700에 니켈 함량이 90%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적용되었다 라고 얘기해서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니켈 함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NCM이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조성에서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용량이 높아져서 소위 말하는 같은 공간, 같은 무게의 에너지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니켈 함량이 91%니까 나머지가 0.5% 미만이겠죠 아마.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반반 또는 니켈 함량이 뭐 80%면 나머지가 한 1대1 정도에서 811 아니면은 이제 니켈 함량이 60% 수준이면은 이제 622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니켈이 높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급형 차들 이런 쪽에 좀 많이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보 이런 것들이 사실 네, 아주 고급형 차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듣기로 볼보 트럭이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엄청난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고 뭐 시스템적으로도 아니면 뭐 안전을 또 최고로 생각하는 볼보니까 뭐 아무튼 그리고 뭐 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단시간 내에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하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오래 잘 써야 되는 게 이제 트럭의 요건일 것 같은데 이거를 90% 이상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했다? 이거 프리미엄급인데 와 이걸 볼보 트럭에다가 넣었다? 아니 그 정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가?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고출력과 고밀도를 둘 다 구현했다길래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즉 원통형 전지에 니켈 함량이 90%가 넘어가는 소위 구반반 하이니켈 양극재를 적용한 경우가 이제는 뭐 프리미엄급 세단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좀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배터리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ESS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찾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 뭔가 이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거나 코멘트를 달아서 올라온 것들이 없어서 향후에 한번 있으면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스를 차렸다고 하네요. 저 사실 실험복 입은 줄 알았어요. 하얀 색깔이어가지고 이제 이거 소위 말하는 롱셀, 갈치셀 이거 이제 뒤에 있는 게 그 머스탱, 포드 머스탱 뭐죠? 아까 이름 까먹었다. 뭐라 그랬지? 머스탱 마하, 마하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루시드 에어 차량이네요, 사실. 그리고 예, 사실 타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차들이잖아요.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타본 유일한 전기차는 택시 아이오닉 시리즈 타본 거 말고 제가 직접 운전한 거는 이제 기아의 EV6 말고는 없어서 EV6만 해도 엄청 잘 나가고 차 되게 좋더라고요. GM 허머 등에 공급되는 이제 파우치형 롱셀 그리고 이제 소형 배터리 이제 프리폼 배터리 형태를 여러 가지 바꾼다는 거는
네, 아주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뭐 육각형으로 전지를 만든다던가. 근데 이게 소형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VR 고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눈에 맞춰 쓰고 하니까 커브드 배터리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공간 활용률을 높이고 싶으니까 배터리에 따라서 VR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인체 공학적 디자인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배터리 업체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것들을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ESS 존에서 저는 사실 LFP 배터리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차세대 전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가 양산형 이제 코스트를 가장 중요시하는 즉 ESS는 아까 뭐 볼보 28,000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배터리가. 이거는 파우치 형태로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생명줄인데 이게 LFP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내 전시회 최초로 선보였다길래 LFP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도 전시된 적이 없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LFP 배터리를 뭐 삼성 SDI나 아니면은 SK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국내 전시회에서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대중화되어 있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가 들어간 전력망 및 주택용 제품, 즉 이제 엄청나게 대용량으로 사용해야 되는 값이 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던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 BSS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사내 기업으로 하나 출범했다고 하더라고요. 쿠루라고 불리는 거 맞겠죠? 쿠루 왜 쿠루지? 그 어디 대만인가 어디 그런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대만인가는 고고로라고 하는 이제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기 그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이런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게 가능할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올해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대신 전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 하면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직 사진들이 많이 그러니까 공개는 안 되고 뉴스 이면지상에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리튬황 전지라고 했는데 이제 차세대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에너지 솔루션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른 게 2026년에 부피당 에너지 밀도죠. 부피당 에너지 밀도 순서대로 이제 650, 800, 900 정도 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잘 안 보이시죠?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2040년께는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리튬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부피당이 아니라 이제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보여줬는데 2027년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캐소드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니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80% 이상인지 90% 이상인지는 확인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음극재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파이트, 실리콘 옥사이드도 있고 리튬 메탈도 있고 이제 실리콘도 있고요. 고분자 고체 전해질 고분자적 여기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SK 쪽도 유사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SK온으로 넘어가면은 SK온이 이제 각형 배터리 실물 모형을 처음 공개했다. 이것도 좀 놀라운 편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SK온이 파우치 형태로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각형, 뭐 원통형, 이제 파우치형이 있는데 각형은 이제 다시 선보인 것인가? 왜? 어디서 각형을 요구를 해서 각형을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각형 배터리를 SK 쪽에 요청한 데가 어딜까? 라는 좀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냥 각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기존에 알려진 이제 폼이다 보니까 뭔가 특징을 좀 내세워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빠른 충전 속도가 특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이제 업체들이나 뭐 삼성이나 아니면 LG 대비 LG는 일단 각형이 없은 것 같으니까 이제 빼고 SDI 대비겠죠? SDI 대비의 충전 속도가 빠르다. 아니면 파우치 대비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18분 동안 80%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괜찮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처음 실물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SK 쪽에서는 각형 배터리 실물이랑 전고체 배터리도 처음 실물을 공개한 거예요. 기존에는 좀 다른 것들만 공개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는 이제 무조건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함에 있어서 이 업체가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넣고 있는가가 결국에는 이 배터리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터리 전시장인데 이제 모토쇼를 방불케 한다는 게 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전기차에 들어가지 않는 배터리다 그러면은 뭐 전시할 만한 게 크게 이제 임팩트를 주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SK온의 메인스트림은 파우치형 배터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전기차에 들어간 모델은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고 그런 걸 알고 있었고, SK온 해당 모델 현대차와의 파트너십을 알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다. 고 22년 11월에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약 이제 그 MOU 체결한 거, 그리고 25년부터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주요 전기차 공장에 SK온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여준 것 중에는 이제 뭐 전고체 이런 것도 얘기해줬다 그러고요. 여기 갈치셀도 있고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도 있다고 하는데, 잠깐 확대해서 보면은 네, 전고체 배터리인데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고, 이게 뒤에 가려졌네요. 흑연은 그걸 SK 바꾸고 또 뭐로 바꿨을 수도 있죠. 뭐 무음극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차세대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80V, 그리고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도 보여줬는데 이게 실물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액체 전해질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이게 그냥 고체 전해질이라고 요즘에 잘 얘기 안 해요. 산화물계냐 고분자계냐 황화물계냐,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의 성능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제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접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다루기가 저는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속 산화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황화물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한다는 것들은 이거를 뭐 다루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이제 니클이 88%짜리를 사용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고체 배터리 중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말고 이런 쪽으로는 아직 사이즈를 크게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구글링을 해봤을 때도 뭐 한 수십 암페어짜리 뭐 아까 보여준 뭐 롱셀, 갈치셀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아직 크게 전고체 배터리를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2A 정도면은 이것도 만들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거 단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태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스태킹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 파우더 가지고 얇게 막 만들어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뭐 여러 개 적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밀가루로 만든 필름이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뭐 밀가루를 예로 들었지만 밀가루만큼 밀가루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온 쪽에서 좀 찾아보기는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코발트 프리 라고 하는 것도 있고 NCM9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보여줬는데, 코발트 프리는 아마 그 NCM 중에 코발트를 빼서 코발트 프리인지 아니면 LFP인지, 그러니까 코발트가 없다. 네, LFP도 사실 코발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는 없었죠. 예. 여기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 배터리 셀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구글링 한 것 중에는 SK 쪽에서는 LFP가 얘기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거 LFP라고 따로 있었으니까 이제 코발트 프리라고 한 거는 아마 코발트가 없는 형태의 양극재다라고 하면은
그러게요. NCM에서 코발트만 빼보기에 가능한가? 양극재를 잘 몰라서. 그리고 이제 SK 쪽에서도 NCM9 플러스, 그냥 9도 아니고 9 플러스 보니까 90%를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SDI 쪽에서 보여줬던 게 얼마였죠? SDI가 니켈 함량이 91%에 이르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9 플러스 이거를 넣어놨다. CES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올 초에 받은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도 있네. 이거 잠깐 사진이 다른 건가? 똑같은 사진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고분자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였는데 이게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제가 사진을 잘못 가져왔나?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SK온 쪽에서도 LFP 얘기는 있었다. 이것도 꽤 긴 셀이었다. 목업 샘플인지 실물 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삼성, LG, 그 SK 전부 다 공식 소통 창구가 있는 것 같아요. SDI에 가서도 보니까 이제 프라임엑스라고 하는 이제 메인 모델 명 자체가 있는 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슈퍼갭, 삼성하면 또 초격차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SDI 배터리 쪽에서도 슈퍼갭, 초격차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터리 인사이드에서 있는데 아직 자료실이 비어 있네요. 그러게요. 곧 채워줄 건가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네, 여기 있네. 여기 이제 그 2023년 인터 배터리 내용들이 좀씩 있었다. 이거 이제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에 관련한 거, 이런 것들 길다. 네, 있고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SK 이너 뉴스라고 하는 그런 보도 채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무브온, SK온이 무브온 한다. 2022년에는 파워온이라고 하네요. 파워를 켰었다. 그러는 걸 It's time to move on 였다.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슬로건 Safer, Faster, Longer with SK온 한다. C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이제 NCM9 이런 것들. 근데 세계 최초로 니켈 비중을 90% 이상으로 높인 거에다가 이거를 양산해서 실제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받았겠죠. 90% 이상 하는 셀들이 양산될 셀이 없었나 봅니다. 네. 그리고 셀 포트폴리오,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보여줬던 그 로드맵과 이제 걔네들의 어떤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냐 했을 때 코발트 프리,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코발트 프리가 뭘 얘기하는 건지 저 잘 몰라서 아시는 분들께 좀 물어보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LFP도 얘기를 했고 각형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꽤나 이제 SK가 다양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파우치형 가지고 뭐 전기차에 집어넣긴 했지만 이후에 각형도 얘기하고 양극재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배터리들도 만들고, 각형 이제 폼을 바꾸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아예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추가한 거죠. 포트폴리오에 이제 다시 담았다라고 봐야 되니까. 네, NCM 중에 코발트 3원계 중에 코발트만 없으면은 코발트만 뺀 거네요. 그냥 뭐지? 뭐야? 동그라미 빼기 더하기. 네, LFP는 저는 차세대 전지에 군에 사실 넣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한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LFP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양극재만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다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만 이런 소재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LFP라고 하는 소재 자체의 뭐 이론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 한계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배터리 3사에서도 검토하고 3사인가? 3사일까요? 삼성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LG는 이제 LFP 얘기를 했던 것 같고, SK온도 이제 LFP를 얘기했으니까요.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하하하.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K 배터리. 네, K 배터리 삼총사가 제대로 붙었다. LG, SK, 삼성이 이제 얘기를 했다. 국내 미출시 모델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자동차를 보여준 겁니다. 미출시 자동차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삼성 SDI 회장이 사고 대표가 타는 i7 이런 것들을 전시했었다. 거의 모토쇼 수준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형 럭셔리 전동화 SUV 했고 각형도 보여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이제 인터 배터리를 이후로는 아마 큰 뭔가 이런 전시회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서나 조금 있을 텐데 네, 뭐 배터리 재팬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네, 다음번에는 한번 꼭 가봐야겠고, 그리고 아직 이게 이번 주 했기 때문에 기사나 이런 것들은 온전히 다 정리되지 않았을 겁니다. 추가적인 정보들이 조금 정리할 것이 있다면은, 일단은 국내 3사 기준으로 국내에서 한 거기도 하고 해서 국내 3사 기준으로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볼게요. 메인 사진에는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자동차가 사진 나와 있고, 뭐 제가 보고 싶은 이제 배터리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만 좀 메인에 있는 것들만 몇 개 찍혀 있고, 이제 주변에 찍혀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없어서 시간이 지나야 좀 이런 쪽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3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바쁜 3월인 것 같아요. 네, 업무도 업무거니와 이것저것 챙길 게 엄청 많네요. 일단은 현업에 충실하면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생기는지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UAM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제가 모아 가지고 커뮤니티 탭에다가 정리해 가지고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네, 그 금융 쪽 관련해 가지고 스타트업이 힘들어하고 뭐 자금 경색이 생기고 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UAM 쪽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회사가 어렵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구글링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제 펀딩도 받아야 되고, 이제 펀딩 받은 것들을 어디 이제 뭐 중소 은행이라든지 뭐 미국 기준으로 중소은행입니다. 이런 데 넣어야 되는데 은행이 뭐 지급을 못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것들 파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스타트업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특이한 소식이 있으면 커뮤니티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남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소식 네, 잘 정리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